자, 혹시나 이 영상 자체가 뭐 녹음이 안 되거나 이 영상이 녹화가 안 되거나 예전에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서 우려되는 마음에 잠시 끊었습니다. 자, 일본의 개항까지 마저 찍을게요. 학습지는 48쪽에 넘기면 되고요. 자,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이제 개항을 당합니다. 19세기 중반에 일본의 상황을 보면, 자, 일본은 여전히 그 에도 막부였고요. 에도 막부의 자, 세국 정책이 1635년 이후로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은 이전에 이제 발급하던 슈인장 이런 것들도 다 없애고 그 1635년 이후로는 세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 나가사키의 대지마를 통해 어느 나라 상인하고만 네덜란드 상인하고만 교류했죠.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서 외부의 이런 상황들을 정보를 그래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청나라가 영국에게 그 무릎을 꿇었다라는 내용, 그 난징 조약이 체결됐다. 자기들이 그래도 동아시아의 그래도 패자로서 우리가 인정하던 청나라가 너무나 손쉽게 영국의 침략에 무릎 꿇었다. 그래서 개항을 했다라는 내용도 네덜란드 상인을 통해 그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에서는 우리도 침략 당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외국 선박이 왔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식수라든지 뭐 식량 같은 것들은 지급하자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이제 기조가 세워졌고 그래서 세국 정책을 일부 조금 이제 완화시켜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편 전쟁 이후로 세국 정책을 다소 완화시키고 있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미국이 먼저 접근을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일본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일본에 왔을 때 중국을 가기 직전, 자, 이 중국이 있고 이렇게 일본이 있고 태평양이 있고 정말 망망대해잖아. 태평양 건너서 이렇게 이제 미국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은 그 중국에 가기 전에 중국 자체가 너무나 큰 시장이죠. 여기는 인구가 4억 명이 넘고 너무나 큰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목적이었고 처음에는 태평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중국에 가기 전에 이제 일본에 잠시 들려서 이제 부족한 식수라든지 식량을 공급받는 그런 중간 기착지 역할로서 처음에는 일본을 개항시키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페리 제독이라는 사람이 페리 제독은 그 해군 그 대장이라는 해군 제독을 얘기하는 거죠. 이름이 페리입니다. 페리 제독이 와서 이제 무력 시위를 합니다. 개항하라고 대포를 빵빵 쏘면서 안 그러면 침략한다. 자, 그러고 이제 했고 여기에 막부가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페리 제독은 태평양 항로에 중간 기착지를 확보하기 위한 태평양 항로의 중간 기착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처음에 접근을 한 거고 여기에 에도 막부는 굴복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무사 정권인데 좀 맞서 싸울 것을 기대했어요. 다른 이제 무사들이나 일반 이제 백성들은. 그런데 이제 막부는 청나라도 졌는데 우리가 과연 뭐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 그래서 바로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약을 맺는데 미일 화친 조약. 을 1854년에
체결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무역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항구를 개항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시모다라는 곳과 하코다테라는 항구를 개항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최애국 대우를 미국에게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일 화친 조약도 기본적으로 그거 불평등 조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4년 뒤에 미일 수호 통상조약을 이때는 이제 통상, 그러니까 무역을 목적으로 다시 조약을 체결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모다 하코다테 외 또 여러 항구를 추가로 개항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사재판권을 인정하고 협정관세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이것도 불평등 조약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구 국가들과 불평등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작부터가 이런 걸 이제 한포외교라고 하는데, 대포를 빵빵 쏘면서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너무나 기울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 당시에 그런 상태가 이 서구 국가들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힘으로 굴복 당하면서 조약을 맺다 보니까 불평등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라를 부강하기 위한 근대화 운동을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여기 밑에 보면 미일 화친 조약의 내용입니다. 자, 시모다, 하코다테 두 항구는 일본 정부가 미국 선박에 땔감, 물, 식량, 석탄 등 부족한 물품을 일본인의 조사에 의해 공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항구를 연다. 시모다, 하코다테 두 항구를 개항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 대해 미국인에게 허용하지 않은 것을 허용한 때에는 미국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그걸 허용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인에게 허용하지 않은 걸 다른 외국인에게 허용할 때 미국인에게 똑같이 그걸 허용한다. 별다른 담판 없이, 이런 내용. 그러니까 최애국 대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최애국 대우를 인정한다라는 내용. 이건 두 개 항구를 개항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 교과서에 보면 규정이, 이게 관세는 일본이 정하는 건데 또 다른 별체계 규정대로 또 다른 이제 규정을 마련한 거지. 관세를 주는, 관세 매기는 거에 대해서 일본이 자주적으로 지금 매기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일본인에 대해 범법 행위를 한 미국인은 미국의 영사재판소에서 조사해서 미국 법으로 처벌한다. 미국인에 대해 범법 행위를 한 일본인은 일본 관리가 조사한 후 일본 법으로 처벌한다. 이거는 영사재판권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